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은 육류가 전혀 없고 육류가 전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사육하는 방법이 옳지 않은 것들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죠. 예, 이미 과다한 항생제라든지 호르몬제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많은 자료들을 이제 또 이렇게 보곤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수컷 돼지면은 암컷으로 전환시켜갖고 거세를 해가지고, 왜냐면 살이 연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며칠 만에 몇 킬로를 만드냐에 따라서 그 등급도 나는데요. 그 살이 연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키로수를 만들기 위해서 과다한 호르몬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사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인터넷 검색 오늘 거에 제가 하다 보니까 미국 해안가에서 자살한 오징어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생선이라든지 이런 건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멀리 깨끗한 물에서 바다에서 그래도 헤엄쳐서 다니는 것들이고, 그런데 그 오징어들이 자살해서 해변가 와서 죽을 만큼 지금은 수은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것들이 바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순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곡류, 현미, 그래서 현미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부족한 부분도 현미나 이런 거에서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미를 위주로 한 콩단백을 위주로 한 그러한 어떤 채식을, 그 다음에 과일을 드시면 되고, 요즘에 또 화이트 케미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 색깔의 영양소도 다르고 각 색깔에 따라서 우리 몸의 인체에 미치는 어떤 면역력이라든지 항암 성분이라든지 또는 항염 성분이라든지,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다르게 또 적용도 되고 치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식탁에 식사를 차린다 그러면은 반드시 현미가 들어가셔야 되고, 현미가 없을 때에는 저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침은 왕같이 먹고 점심은 왕자같이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는 것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을 간단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우리가 치료적인 정기적인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날 아주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정말 기분 좋은 식사로 왕자같이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저녁을 간단하게 먹을수록 그러한 몸의 환경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봤을 때에 저녁에 간단하게 통밀을 이용한 빵 한 조각, 그 다음에 어떤 고구마, 감자,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저희는 이제 팥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메밀국수 해가지고 오늘 저녁 고구마 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굴만 드리고 오늘 저녁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병원에는 식사를 그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소금이에요. 근데 이 소금에 대한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 나라들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소금 문제, 나트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가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인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소금은 진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돼요. 그죠? 체액의 어떤 수분량을 조절해주고, 체액의 산알칼리 평형을 유지시켜주고, 또 신경을 전달해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근육을 수축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세포의 영양 성분을 전달하는 거, 이러한 등등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금이 전 세계에서
권장량이 있어요. 권장량이 있는데 사실은 인체에 가장 최소의 소금만 있어도 되는 거는 1g만이라고 그래요. 1g만 몸속에 이제 우리가 먹어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g의 나트륨을 이제 5g의 소금, 2g의 나트륨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만큼 정도 드시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13.5g 정도, 거의 3배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담배를 1년 끊으면 국민들이 84,000명의 생명을 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금을 3g만 국민 전체가 줄여준다 그러면은 81,000명의 생명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담배나 이 소금이나 큰 차이 없이 소금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소금이 부르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금은 혈액 내 소금 농도를 높여서 혈액량을 그러니까 혈액 안에 소금의 농도가 있습니다. 그죠? 염분의 농도가 있는데 그 많은 과다한 양의 소금을 먹게 되면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수분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 속에서 수분을 막 끌어다 보면 혈액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혈액량은 늘어나고 반면에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우리 그 혈관은 수축이 돼요. 좁혀지기 때문에 이게 좁아든 거에다가 많은 양이 막 해야 압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6g을 감량했을 때 혈압약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5에서 10ml HG를 낮출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그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약 먹지 않고 음식 조절만 해도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이 당뇨다, 고혈압이다 이런 분들은 한 보름 정도 있으면 혈압약도 줄여 마시고 당뇨약도 줄여 마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줄여서 처방하시다가 나중에는 약도 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병.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해서 이제 배출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양을 배출시켜주다 보니까 신장이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또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암. 이거는 상피세포의 손상. 예를 들어서 위가 짜다. 너무 짜게 먹었을 때에 위에 그 상피 조직들이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 어떤 물질이 생기냐면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그래서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물질은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태운 음식을 먹거나 그 다음에 어떤 기름진 산화된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먹었을 때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식도암, 위암 이러한 것들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뇌심혈관 질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에 염분이 물을 끌어들여서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졸중도 될 수 있고 또 관상동맥 질환도 올 수 있고 협식증이라든지 심근경색 이러한 것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폐결핵 연구소에서 연구한 연구한 내용인데요. 소금 섭취량이 6g 증가할 때마다 심장병 사망률이 61%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신장을 통해서 나트륨이 배설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트륨이 배설이 되는데 신장을 통해서 그거 배설이 될 때 그 나트륨만 그냥 순순히 빠져나가면 되는데 이게 칼슘을 끌고 나가요. 칼슘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여자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짜게 먹는 것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이 소금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참 소금 때문에 많은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셨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종까지. 왜냐하면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몸에 어떤 부종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금에 대한 상식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소금은 짠 음식에만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적절한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 모든 음식에.
예. 예, 그런 음식에 들어져 있는 것들은 예, 맞아요. 그렇게 들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면류라든지 빵류라든지 이런 거에도 소금이 그 나트륨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져 있어요. 그건 왜냐면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 가운데서 방부제라든지 아니면 팽창제라든지 아니면 색소, 예, 색소, 그러니까 그 색소를 내주는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다 나트륨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는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미료, 예, MSG 성분, 예, 이것도 굉장히 나트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인스턴트 식품에 보게 되면 나트륨이 얼만큼 들어있나 그것도 많이 확인을 해주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상식 중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죽염이 소금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죽염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환자분들이 소금 어떤 소금이 좋아요? 그러면 죽염을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죽염을 쓰지는 못해요. 워낙 이제 단가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잘 정제된 거 그러면서도 볶은 소금 그러니까 그 정제되는 천일염을 깨끗이 해서 볶은 소금을 예, 저희들은 이제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천일염으로 된 죽염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실 때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죽염은 많이 먹어도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나트륨의 농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도 차이가 없이 똑같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죽염은 많이 먹어도 된다. 어떤 분들은 물에다가 타가지고 죽염을 계속 마시잖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 제가 드릴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 나요?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저 나트륨 소금은 섭취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 나트륨 소금도 마찬가지로 신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신장병에 그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호흡곤란이라든지 흉통이라든지 심장마비 이런 것들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섭취량은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민감도라 그래야 되나? 사람마다 그 민감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연령의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을 봤을 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절제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만인 사람하고 날씬한 사람하고 봤을 때 민감도가 높은 쪽이 비만인 사람 그 다음에 백인과 흑인을 놓고 봤을 때 흑인이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피부색에 의해서도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알려드리고요. 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제 집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좀 이렇게 따끈한 국물에다가 아침에 이제 좀 만두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뭘 넣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는 거랑 똑같이 했어요. 저도 이제 양파라든지 무라든지 버섯 같은 쪽을 해서 우려가지고 했는데 소금의 염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있는 그 음식의 맛을 통해서 맛을 내주고 그러면은 그 맛에 의해서 염기를 많이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백미에는 뭐가 잘 어울리죠? 백미에는 짭짤한 반찬이 땡겨요. 생각이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미를 먹게 되면 현미를 꼭꼭 씹어서 먹으면 현미를 씹다 보면 싱겁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만족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찬이 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채소를 있는 그대로의 맛으로 활용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향신료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음식의 맛을 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다지 짜게 먹지 않아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식초나 레몬 이런 거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도 이렇게 견과류를 이용했던 것처럼 견과류를 이용해서 나물 같은 거 무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많은 양념을 쓰지 않아도 그 자체의 맛으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리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소금에 관한 거 자료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식할 때 이제 밖에서 먹는 음식들 가운데 들어져 있는 소금량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소금이 들어져 있구나 한번 활용해 보시고, 왜냐면 우리가 먹는 소금의 양을 우리가 매번마다 잴 수도 없고 사실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표를 보시고 활용하셔서 줄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번 자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분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된장, 간장하고 된장하고 간장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장의 경우도 이제 양념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그 야채 있잖아요. 야채를 삶은 물에다가 야채를 끓인 그 물에다가 가루간장이라고 있어요. 그 가루간장을 조금 타가지고 간장의 맛처럼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염도도 많이 낮고 싱겁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만약에 간장을 조금 이 짠 맛을 조금 덜 짜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라면 그러니까 야채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다 우엉, 뭐 양파, 뭐 당근, 무, 그 다음에 표고버섯 같은 거 이런 거 넣고 끓여준 그 물에다가 간장을 약간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냉장고에다 넣고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고, 된장의 경우도 여러분 점심에 쌈장 된장 맛이 어땠어요? 맛있으셨죠? 그거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집에서 제가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호박잎 쌈이다. 호박잎 쌈 할 때 강된장 딱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호박잎 쌈 할 때 강된장 넣어서 먹으면 맛있긴 한데 너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덜 짜게 먹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강된장을 끓일 때 각종 야채, 양배추, 그 다음에 버섯류, 표고버섯도 좋고 팽이도 좋고 느타리도 좋고 다 좋아요. 버섯류 다 다지고 양파 다지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야채 당근도 괜찮아요. 이런 야채들을 다 다져가지고 그거를 된장하고 자작자작 끓여줘요. 그런 다음에 메주콩 있죠. 대두콩. 아까 필수 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들어져 있는 것이 대두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두콩을 불렸다가 그걸 푹 삶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콩국을 해 먹을 때는 부글부글 끓고 나서 잠시 후에 껐다가 해도 되지만 요거 된장 말 때는 조금 은근히 오랫동안 끓여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달콤한 맛이 날 정도까지 끓여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된장 맛도 나면서 또 거기에 야채도 다 들어가져 있죠. 그러면서도 짜지도 않고 쌈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십시오. 고추장하고 김치를 없으면 밥 먹기 힘든데 네. 고추장하고 김치를 좀 적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니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김치 없이도 밥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번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짠 게 뭐냐면 그 밑반찬들이 많잖아요. 그죠? 젓갈류, 그 다음에 김치류, 그 다음에 피클 장아찌류, 이런 것들. 근데 김치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된장, 고추장. 그런데 겉절이로